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과 인텔사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그에 맞서서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김대호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한국 경제가 새우는 아닙니다만 고래가 두 고래가 싸우니까 여러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많이 있네요. 그중에 한국의 낙폭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이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한 게 히토류다. 히토류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좀 하고 히토류 때문에 또 이제 중국이 승부수를 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히토류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히토류는 한자 그대로 아주 희귀할 희자에 땅토자, 그다음에 종류루자에서 영어로서도 rare earth element, 매우 희박한, 희소한 성분 이런 뜻이에요. 자그마한 건데요. 사실은 근데 전 세계 지구에 상당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주기율표,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기율표상에 57번부터 시작해서 한 7가지가 이른바 히토류에 들어가는 원소인데요. 이 히토류가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이런 데에 필수 제품이에요. 꼭 들어가야 되는. 히토류의 이 장점은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우리 규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도체가 왜 속도를 높일 수가 있냐면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면 단순하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10진법으로 계산하지만 그 반도체는 2진법으로 계산해서 속도를 굉장히 올리는 거거든요. 그 규소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성분으로서도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이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세계적으로? 아닙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충청북도 충주라든지 강원도 홍천에 가면 있는데 문제는 95%. 이 히토류를 생산해내고 있는 나라가 거의 중국이 거의 1등이다 이거죠. 전 세계 95%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히토류를 생산하려면 땅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조금씩 모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많이 파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히토류가 많지만 개발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인건비도 싸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조금 비용이 적게 드는 티베트 고원지대 이런 데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히토류의 95%는 중국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95%는 중국산이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입하고 있습니까? 수입하는 분량도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이제 이 히토류는 만약에 미국이 작심하고 만들면 금방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코스트가 많이 먹히는 것이죠.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이런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걸고 넘어진 것은 미국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이거 중단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은 겁니까? 엄포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지금 히토류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다만 중국식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한번 하신 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 남쪽 시언전 부근에 있는 장시라는 곳에 강서성인데요. 강서성에 한 군데에 히토류 공장을 방문했어요. 이 히토류는 대부분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나오지만은 선전 지방에서 대부분 전자제품 가공이 많이 되니까 저 장시성에서 가공을 하는데 그 공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것도 공장만 방문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중국 역사에 하면 대장정이라는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공 합작이 깨지고 나서 장개석 군대에 모택동이 쫓겨갈 때 바로 저 지역 장시 지역에서 이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산당 재건운동을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1만 5천 킬로를 달리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었는데 최종 종착지가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가 있던 섬서성입니다. 그래서 섬서성에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 선생의 병력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다시 득이 왔거든요. 저기는 중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고 시진핑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토류 공장 방문에 겸해서 대장정을 시작한 곳에 헌화까지 했단 말이죠. 이것을 보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국가주석께서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한방 대반격전에 나서는구나. 이렇게
중국이 들끓고 있고 이것을 외신들이 언론이 혹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히토류 전쟁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게 오늘 지금 이 시각까지의 상황입니다. 아, 전의를 다지는 어떤 그런 포문을 여는 행보다 그렇습니다. 라는 분석과 함께 게다가 거기에 이제 히토류 생산에 대한 공장을 또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다 보니까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웨이 얘기를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화웨이의 이제 런정페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우리를 과소평가했다.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은 뭘까요? 뭐 일단 이런 전쟁 상황에 들어가면 속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나타난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 화웨이의 자신감은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화웨이가 만드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별로 팔리는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매한 것이 미국에는 별로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대부분 시장은 중국 내 내수 시장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그 거래 금지를 해봤자 판매량이 별로 줄어들 게 없어요. 화웨이로서는 타격을 받는 게 부품인데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 미국의 인텔, 퀄컴, 브로드컴 이런 데서 이제 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부품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5G, 5세대 제너레이션 이동통신을 중국 내에 까는 계기로 삼자. 그래서 적어도 이 미국과의 거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중국 최고의 기업인 화웨이가 망한다거나 도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으면 미국 회사들 좀 어려울 걸. 오히려 화웨이의 지금 이동통신 장비 제품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거 못 쓰게 되는 중국 회사들 5세대 제너레이션 이동통신 못할 걸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일종의 배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화웨이는 어쨌든 그 기기를 생산하고 OS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가 뭐 애플로 비교하면 애플 OS는 이제 자체 생산인 것이고 구글 그러니까 구글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의 OS를 화웨이가 차용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인텔이나 퀄컴 뭐 이런 회사들 포함해가지고 화웨이의 부품 공급을 끊으면 화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화웨이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휴대폰 안에 들을 움직이게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게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공개 버전은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비공개 버전이 그만큼 이제 기술력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담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소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업데이트도 안 되고 좋은 기술을 쓰지 못하는 게 당장에 화웨이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통화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어저께 부랴부랴 90일간의 여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가기보다는 싸우면서도 협상의 여지, 마지막까지 지금 그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뭐 큰 충격이 없으라고 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인텔이 만들거나 퀄컴이 만드는 것도 다른 나라가 대체하지 못하는 유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제품들은 지금 품질이 좋고 기능이 다양하다는 것이지 그 정도 이른바 짝퉁이라는 중국말로 샨짜이라고 그러는 그 제품은 중국이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싸게 짝퉁으로 화웨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S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다. 조금 저급이지만 이 통화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미국은 피해보는 부분이 그럼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장에 화웨이 기계를 가지고 이동통신을 지금 하려고 했던 업체들, 이동통신 장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당장에 물건이 못 들어오게 됐으니까 계획을 전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화웨이 제품하면 세계적으로 뭐 품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가격이 싼 거로 유명한데 즉 화웨이가 늑대 정신 아닙니까? 이 사자보다 못하지만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는 이 늑대 정신을 문화를 가진 회사인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못하면 미국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화웨이를 좀 발을 묶어 놓고 예. 지금 화웨이가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1위거든요. 예. 이거로서는 미국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동통신이 군사정보 이런 거 다 연결되는데 예. 중국의 화웨이가 1등이다. 이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그래서 한 2, 3년 묶어놓고 예. 미국에서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든지 예. 또 캐나다 회사 등등을 통해서 미국의 5G 이동통신 기계를 향상시키는 기계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동전의 양면과 같은 플러스적인 효과,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동시에 교차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우리 그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 기업 측면에서 봤을 예. 때 이렇게 화웨이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어떻게 보면 화웨이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 빈자리를 예. 우리 삼성이나 LG가 그 포션을 차지한다면 그것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 내막을 쭉 들여다보면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웨이가 미국하고 싸워서 타격을 입는 바람에 세계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전자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퍼지고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화웨이가 삼성전자 목을 겨누고 있거든요. 예. 1위와 2위 전쟁이 치열한데 예. 미국의 규제로 해서 2위 화웨이가 휘청하면 예. 삼성전자는 1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밖에도 지금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많은 부품을 예. 삼성은 중국에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상당히 지금 속으로 웃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쟁이 생겨가지고 무역량이 퍽퍽 줄어든다면 예. 이것은 뭐 같이 공도동망하겠지만 예. 현재 정도 싸우는 것은 한국 전자업체에 굉장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LG 플러스는 예. LG U 플러스는 지금 화웨이하고 또 제휴사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예, 예. 조금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겠군요.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희가 전망을 해봤고요. 오늘은 히토류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